즉 내가 산 주식이 니콜라가 될지 테슬라가 될지는 당시에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제2의 테슬라를 노리고 니콜라를 샀다면 지금쯤 상장 폐지돼서 모든 투자 원금을 날려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올바른 투자를 지향하는 올투입니다. 많은 투자자가 엔비디아를 단기 투자했다면 엄청난 부자가 됐을 텐데, 또는 애플을 사서 단기 투자를 했다면 지금쯤 큰 부자가 됐을 텐데 라고 많은 후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 미국 주식은 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 무조건 오른다는 믿음이 생기고, 이러한 믿음은 투자자로 하여금 위험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이런 생각은 심리적 오류에서 출발합니다. 바로 사후 확신 편향이라는 오류에서 출발을 하는데, 이 사후 확신 편향이란 무엇이냐? 결과를 알고 나서 그 결과가 마치 당연했던 것처럼 여기는 심리를 말합니다. 이러한 사후 확신 편향은 내 생각이 옳다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과거에는 몰랐으면서 결과를 알고 난 뒤에 내 그럴 줄 알았지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애플의 성공을 보면 당연히 잘 될 줄 알았지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애플 같은 경우는 2000년대 파산 위기를 여러 번 넘기며 가까스로 회생한 기업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성공한 기업만 기억합니다. 그래서 실패한 기업들은 기억 속에서 지워지기 때문에 장기 투자는 무조건 큰 수익이라는 착각이 생기게 됩니다. 테슬라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2019년 미리 샀다면 지금쯤 어마어마한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의 테슬라는 여전히 미래가 불확실한 적자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성공한 모습을 보면서 테슬라는 당연히 잘 될 줄 알았어 라고 하는 사후 확신 편향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2020년 상장했던 니콜라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니콜라는 제2의 테슬라라고 불리면서 화려하게 상장을 했는데 주로 수소트럭이 주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니콜라의 이 수소트럭 시연 영상이 가짜임을 밝히는 여러가지 증거들이 밝혀지면서 주가가 몰락을 했습니다. 지금은 상장 폐지된 상태입니다. 즉 내가 산 주식이 니콜라가 될지 테슬라가 될지는 당시에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제2의 테슬라를 노리고 니콜라를 샀다면 지금쯤 상장 폐지돼서 모든 투자 원금을 날려야 합니다. 한때 미국 증시에서 상위권을 차지했던 기업들의 현재 모습을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AT&T 같은 경우는 한때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었던 아주 우량한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나 1998년 정점을 찍은 이후에 현재 주가는 여전히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장기 투자를 했다가는 약 20년에 걸쳐서 여전히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엑슨모빌도 마찬가지입니다. 엑슨모빌도 한때 시가총액 3위권 안에 들었던 아주 우량한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주가를 보면 2006년, 2007년 또는 2012년, 2013년 이때의 주가를 약간 상회하는 정도지 어마어마한 투자 수익률을 거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나이키입니다. 나이키 역시 아주 우량한 스포츠웨어 기업 또는 농구화로 잘 알려져 있죠. 물론 이때 샀으면 충분히 커다란 수익을 누릴 수 있었겠지만 2020년 고점에서 매수를 했다는 가정하에 생각을 해보면 현재 2025년 약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주가는 회복하지 못하고 손실은 더욱더 누적되어 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애플이나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같이 성공한 몇 개의 기업만 보면서 미국 증시 장기 투자는 안전하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과거에 화려했던 AT&T나 엑슨모빌 같이 주가가 제대로 오르지 못하는 기업도 있고, 나이키처럼 주가가 쭉 빠지거나 니콜라처럼 아예 상장 폐지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오르는 기업은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효성중공업. 효성중공업 차트를 보면 아까 처음에 나왔던 엔비디아, 애플이랑 아주 비슷한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주가가 아주 크게 오른 기업입니다. 실리콘2 화장품 기업인데 이 기업 역시 만약에 이때 샀으면 약 6배 이상의 주가 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사람들은 국내 증시 역시 미국 증시와 마찬가지로 주가가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기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몇 개의 미국 기업만을 가지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국 증시 장기 투자는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국내 증시에서는 이렇게 실적이 꾸준히 우상향하며 주가가 오르는 이런 기업에 투자한 경험이 없고 오히려
금양같이 실적이 나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크게 올랐던 이런 기업에 투자하면서 주가가 하락하니까 역시 국내 증시 장기 투자는 안 돼 라고 오해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 증시는 실적이 우량한 성장주에 투자를 하면서 국내 증시는 이러한 테마주에 투자를 하면서 왜 주가가 안 오르냐, 왜 주가가 빠지냐 라고 성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금 보셨던 것처럼 국내 증시 역시 실적이 우량한 기업들은 주가가 꾸준히 우상향을 합니다. 효성중공업의 주가를 봐도 주가가 아주 크게 올랐고, 실적을 보면 실적 역시 꾸준하게 증가하는 성장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고학식 편향은 성공한 결과만을 강조하고 이러한 실패는 잊게 만드는 크나큰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묻지마 장기 투자가 아니라 기업의 변화를 점검하고 필요할 때는 과감하게 교체해야 하는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나이키 같은 경우도 주가가 꾸준하게 올랐지만 이후에 등장하는 다양한 경쟁 업체들과 그리고 크나큰 적자, 이런 이유로 인해서 주가가 단기간에 급격하게 빠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식은 반드시 오를 거야 라는 믿음으로 단순하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을 살펴보는 눈과 이 기업의 펀더멘털이 이상이 생기지 않는지 반드시 점검을 하면서 장기 투자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를 2019년에 샀다면 이라고 가정을 하는데, 이때는 위험한 기업이었습니다. 어쩌면 파산했을지도 모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테슬라의 성공으로 인한 주가 상승, 이것에만 치우쳐서 생각을 하는데, 니콜라 사례처럼 해당 기업이 언제든지 주가가 더욱더 하락할 수 있음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미국 증시에 상장된 인텔 역시 1999년 당시만 해도 시가총액이 아주 큰 우량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고점은 여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이 당시 주가를 회복하는데도 약 20년이 걸렸습니다. 또한 지금 주가는 이때보다 훨씬 더 하락하고 있죠.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시장의 트렌드를 파악해야 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분석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기업이 시장의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거나 다른 기업한테 밀리게 된다면 인텔처럼 한때는 시가총액 상위권이었을지 몰라도 이후 주가는 계속 우하향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 증시에서 시가총액 10위권 기업은 시시각각 변했습니다. 현재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메타 등등 여러가지 기업들이 현재 시가총액 10위권 안에 들어있지만 이 중에 어떤 기업이 몰락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시총 순위가 시시각각 변화했다는 것은 이미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지금이라도 미국 증시가 무조건 장기 투자를 하면 안전하다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시장의 트렌드는 무엇인가, 기업의 경쟁력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길 바라며, 인텔처럼 약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주가가 회복하지 못하는 우량 기업도 있음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